조건문 if int age는 50이다. age니까 나이죠? 나이가 50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변수 age가 20살 이상이면 성인이고요. 20살 미만이면 미성년이죠. 성년, 미성년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그죠? 이랬을 때 이 age를 내가 50이라고 쓰면은 당연히 20살 이상이니까 성년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고, 만약에 요 50을 10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면은 미성년이라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뭐랄까 만족하면, 혹은 24 이상이라고 이제 준 것이 되면 일로 가고, 그게 아니면 절로 가고 하는 느낌이죠. 그런 게 조건문이라서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만들어 볼게요. 자, if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만약에란 뜻이에요. 만약에 하고 괄호를 쓰시면은 이 괄호 안에는 그 조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age가 20살 이상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중괄호를 그 다음 넣으십니다. 중괄호를 묶고 엔터를 누르면 네. 커서가 약간 뒤쪽으로 깜빡깜빡 거리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용하는 그 방법이나 꼴 그런 것들은 코드 보시면서 충분히 익혀집니다. 조건문까지는 네, 이렇게 막 써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건문이 가능해요. 왜냐면 변하는 수가 있어야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어떤 데이터적인 공간으로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먼저 배우고, 이 변수가 바뀌니까 5도 될 수 있고 50도 되고 20도 되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렇게 뭔가 범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범위.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age가 20이니까 20보다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등호는 그 공부하셨대로 하시면 돼요. 이쪽이 큰 거죠. 얘가 작은 거고. 근데 는자가 들어갔으면 포함이 들어간 이상 이하 관계가 되고, 는자가 빠지고 이렇게 쓰면은 초과 미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실행했을 때 성년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 age의 값을 내가 10으로 바꿔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if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조건이 맞다라고 하는 의미의 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 이제 true라고 하죠. 조건이 참인 경우만 그 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게 조건문의 개념이에요. 참만. 그래서 이러한 코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볼게요. 조건문에 대한 그 가운데 그러면은 조건이 맞냐 틀리냐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이 20보다 큽니까? 얘는 틀렸죠. 실행하셨을 때 안 나와요.
반대로 부등호를 바꿔봅시다. 10이 2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제 미만으로 하면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맞으니까 참이라고 이제 실행이 되네요. 그럼 실행 여부를 만들어주는 게 if에. 일, 2, 3. 자, 이렇게 쓰였대요. 그러면은 10이 20보다 작냐? 그럼 맞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죠. 이번에는 10이랑 부등호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초과 관계에서 포함이 안 돼서 안 나왔죠. 2번이 없습니다. 포함 관계로 쓰는 이러한 연산자로서 비교를 하니까 맞대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만 나온다. 뭐 개념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f의 개념은 그게 다예요. 맞을 때 실행해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또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실행부터 해보죠. 그러면 1번, 4번 다 나오네요. 그랬을 때 읽어 내려가요. if를 만났어요. 맞지? 그러면은 어디를 실행하는 거냐면 자기가 감싸고 있는 중괄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뭐랄까 평균 없이 그냥 실행합니다. 컴퓨터는. 실행을 이렇게 하니까 얘 출력하는 거 했죠? 저기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또 if를 만나면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맞죠? 맞으면 얘가 감싸고 있는 그 중괄호 if에 해당하는 중괄호예요. 그걸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넣어볼까요? 일부러 틀리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참 4는 안 나오죠. 근데 참 1은 나와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여기 있었으면 또 어떨까요? 지금 참 안 나왔죠. 이거는 둘 다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맞죠? 그러니까 중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 건지. 요거는 틀렸거든요. 이게 틀리면 자기 거에 있는 거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얘는 맞아서 실행을 했지만 얘가 틀렸다는 거죠. 아까는 참 원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었어요. 이러면은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 안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if가 들어가고 중괄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왼쪽에 보이시는 요 구분선들 지금 별 생각 없으셨을 텐데 이제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으로 보시지 말고 그냥 탭키 한번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 공간이 붕. 여기 있는 공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덴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번역이 이게 들여쓰기로 됐을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이 키워드 드리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이 들여쓰기를 해서 구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괄호로 누구 건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걔를 그냥 이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한 줄에 딱 몰아서 쓰면은 보기가 좀 별로예요. 잘 안 보여요. 가독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왜 S가 나왔어? 아,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써도 있잖아요. 실행하면 실행되거든요. 굉장히 잘 안 보이죠. 이게 진짜 안 보여요. 이게 누가 누구 건지 잘 몰라요, 이게. 그런데 들여쓰기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 if에 한 들여쓰기 가면 그거는 다 if 거예요. 이만큼은 if 거. 여기서 한 들여쓰기 됐으니까 이 코드는 그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나중에 코드가 길어졌을 때 이런 경우에 가면 갈수록 저기 가시성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딱 보이죠. 이만큼은 얘 거고 이만큼은 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인덴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럼 조건문 개념이고, 자, 여기서 맞다 틀리다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컴퓨터에서 이런 걸 약간 치환해서 본다고 하는데, 맞다라고 하는 거는 true라고 쓰면은 그게 맞고요. false라고 쓰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false, true.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1번이랑 3번이 나오고 있고, 얘가 맞다니까 이거는 실행, 이거는 틀렸으니까 실행 안 하고, 틀렸다는 false니까 실행 안 하고, 맞았으니까 실행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교 연산이라고 하는 걸 쓰셨을 때 이거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한번 연산이 돼요, 이게. 그때 비교 연산의 결과는 맞다 아니면 틀리다, true 아니면은 false로 되고요. 이 두 개를 직접 이렇게 써도 컴퓨터가 알아먹습니다. 자바는. C는 없어요. 이렇게 true, false가. 따로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은 비교 연산의 결과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true, fals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언, 영어로 쓰시면은 B-O-L-E-A-N 되겠습니다. 참 거짓 개념인데, 네, 불리언 또는 뭐 이게 어차피 영어는 같은데 한글 발음 때문에 뭐 불린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어요. 개발에서는 다 불리언 정도 말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대체 이런 이름이 붙었지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불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어디 학자 이름입니다. 조지 불. 이렇대요. 사람 이름이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 불, 그리고 맞다 틀리다는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학자래요. 그러면은 뭐 불에다가 불리한 이렇게 붙이면은 불의 그런 게 아마 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는 자바에서 불리어 이렇게 쳐보시면은 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바의 기본 타입 중 불리언입니다 하면서, 불리언은 참이나 거짓을 나타내는 값이고 흐름을 제어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true, false를 담아내는 거를 변수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int랑 string 그런 거 했던 것처럼 불리언 b는 true다 이런 식으로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nt 뭐 g, int x에다가 true 이런 거는 안 담긴다는 소리죠. 불리언 true. 그리고 불리언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우리가 이제 if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if에다가 b를 넣고 거기다가 sysout으로 지금 999를 뽑아봐라. 이렇게 쓰면은 이 b는 true니까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999는 안 나오겠죠. 담아내는 게 불리언 타입이다. 해석. 자, 아까 했던 이게 사실 간단한 거였는데 써보면은 20살 이상이면 성년이고 20살 미만이면 미성년. 이런 코드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미성년 20살이면 성년. 네, 실행되는 과정을 한 번만 더 짚어보면 if가 실행될 때 요게 변수에 대해서 이제 값을 불러오죠. 그러면은 이제 20에 뭐 포함 이상인 걸 찾아보라는 이런 이 비교연산이 행해지면 결과값으로 true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 true일 때 실행한다는 if문의 그 문법에 따라서 얘가 실행 개념인 거죠. 여기는 20에 미만 하면 얘는 false가 나온다. 해서 실행 안 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건문에서 조건이 필요한 게 true, false래요. true랑 false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대표적으로는 비교 연산자 얘가 필요해요. 비교 연산자에는 찾아볼까요? 자바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네, 이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크고 작고 포함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는을 2번 쓰는 게 있어요. 2번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느낌표하고 는 쓰는 게 있어요. 좀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그럼 비교연산부터 한번 볼까요? 조건문에 대한 틀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 수업 페이지에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if하고 결국에 써야 되는 게 이제 저거라고 하면은 근데 비교연산부터 쓰면은 10이랑 같을 때 뭐 같다 이런 걸 쓰고 싶어요. 그때 이제 10이랑 10이 같다. 근데 10을 보통 이렇게 쓰진 않죠. 이게 변수에다가 씁니다. A랑 B 변수에다가 10씩 넣고 A랑 B를 비교하는 그런 코드를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대입연산자이지 비교연산자가 아니다. 같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같다라고 쓰려면은 이렇게 2번 쓰시고 B 넣으시면 돼요. 해보시면 될 거예요. 2개를 써주시면 이거는 같은지 알려주는 비교연산자고 지금 오르 메시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르 메시지에서 incompatible 그러니까 안 맞대요. 안 맞아 이런 말이고 거기서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int라고 하는 게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트가 바뀌다 하거든요. 변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A라고 하는
그 공간에 b의 값을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죠? 뭐 10 들어오고 있는 과정 이런 걸 쓴 코드예요. 이건 대입연산자지. 그리고 인트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런 저장이지 불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결과는 그래서 컴퓨터가 좀 int라고 어떻게 표현을 한 거죠. 결과에 대한 거. 근데 if에 필요한 거는 불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에러 메시지가 힌트가 많이 있고요. 나중에 제가 봐드릴 때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걸 볼 때 제가 보는 첫 번째가 에러 메시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얼추 나와요. 두 번 쓰니까 되시죠? 같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도 할 수 있죠. 그거는 느낌표는입니다. 그러면은 같지 않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오죠. 같다만 나오죠. 이 if를 하기 전에 제가 b를 뭐 다른 숫자로 바꿔놓으면은 같지 않다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의미니까요. 같지 않다는 게 맞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다는 소리는 요 결과값이 true란 소리거든요. 뭐가 됐든가. 결론적으로 true면 실행된다. 이게 끝이에요. 는 이제 부정의 부정으로 뭔가 느낌이 그렇게 가죠. 얘가 10이랑 1이랑 같지 않냐 라고 물었으니까 같지 않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true 이렇게 됩니다. 비교연산자랑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논리연산자 한번 보면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or랑 and를 우선 보면 돼요. or랑 and. 한 개는 이렇게 쓰고 한 개는 이렇게 쓰네요. 코드부터 뭐 좀 써볼까요? 12 이게 5어 연산이 이렇게 쓰이는데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요.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역슬래시 엔터 위에 있는 요거 키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아니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던 거 할 거거든요. 이 키 누르시면은 얘가 나와요. 딱딱딱. 두 번 쓰시면 돼요. 두 번 쓰면은 5어인데 5어는 두 가지의 연산, 두 가지 비교 연산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교를 한 가지만 쓰면은 그냥 그대로 if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비교를 하나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 비교를 중첩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or 또는 and와 같은 표현이 되는데 or는 이렇게 쓰고 and가 7번 Shift 누르시고 숫자 7 누르면은 그 옆에 있는 특수문자인 이 and가 나옵니다. 이거 두 번 쓰시면 얘가 and예요. 자, 5원은 하나라도 맞으면 나오고요. and는 둘 다 맞아야 나오죠. 그래서 5원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거나 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and는 뭐뭐이고로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거든요. 얘는 뭐 문장을 좀 몇 개 써볼게요. 항상 듣는 예시가 차은우죠. 차은우는 잘생겼고
남자 다 이러면 이제 맞는 소리인데 고를 쓰는데 and죠? and예요. and인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라도 틀리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쓰는데 잘센 곁 거나 해서 이거를 위에 게 and에 대한 거고 아래 거는 오어죠.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nd는 두 개가 다 맞아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tru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소문자로 써야겠다. 이렇게.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이 문장도 틀렸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요. 틀렸죠. 여자라는 거 하나만 들어가면 틀린 거니까 이건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건화로 들어가면은 이거 맞는 거고요. 이때 못생겼거나 남자다 했을 때 남자라고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잘생겼다는 것에도 true가 나오고 얘는 다 틀렸으니까 여기서 false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정도 and랑 or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외에도 더 많거든요. 논리연산 할 때 and or만 있는 게 아니라 exclusive or도 있고 뭐 아까 부정도 있고 해요. 여기 방금 나오는데 요거랑 요거 본 건데 요런 놈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뺄 거예요. 거의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필요한 것만 좀 가져가자고요. 그쵸. 그런 느낌인데 그 코드적으로 좀 쓰려면 우리는 문장을 쓸 때 주어에 대한 이 주어를 한 번만 쓰면은 요거를 서술하는 거는 이렇게 서술어만 쓰면 되죠. 붙여가지고. 근데 코드는 이런 식으로 못 써요. 코드는 주어에다가 여러 가지의 무슨 서술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주어 하나면 서술도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야 더 코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nd랑 or를 쓸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 지금 age 없죠? age라고 하는 변수를 if로 내가 작성을 하려고 해요. age가 5보다는 커. 5살. 그리고 and 그리고 age가 10살? 뭐 10살보다는 적어. 그랬을 때 얘를 참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렇게 쓰고 싶어져요. age에 대해서 5보다 작고 그리고 5보다 크고 그죠?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ge에다가 이렇게 서술서술 이런 느낌인데 코드로 이게 안 돼요. 코드는 조금 바보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완성된 거를 합치는 것만 할 수 있다 정도를 보면 돼요. 겹친다 그래서 얘가 알아서 이거에 대한 것이 age를 보는 거구나 하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age 그러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다 완성을 시켜 주셔야지 이게 나와요. 지금은 안 맞죠? 이런 거를 뭐 7 정도로 쓰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111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비교와 논리연산을 같이 붙이면은 if문에 대한 조건을 거의 다 아신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 개념 문제로다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또 아마 잘 안 되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복붙하시면 되겠죠. 볼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if에 이미 다 조건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출력문에는 이제 다 비어 있거든요. 이 출력문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거에 이제 true라고 작성이 돼 있으니까 이건 참이고,
false면 거짓이에요. true일 때 실행이 되죠. 그 말은 내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이 식 있죠? 여기에 들어갈 것이 나는 거짓이라고 봤어. 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적었는데 만약에 나와요. 거짓 이러고 나와요. 그럼 내가 판단을 여기에 잘못한 거죠. 이게 사실은 true였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쓰실 때 요거에 그 참이랑 거짓 뒤에 숫자를 좀 붙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참, 또 여기다 참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뭔가는 뭔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참인데 어떤 놈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쓰시면은. 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다가 이렇게 1, 2번 번호를 붙이시면은 얘가 1번이니까 얘는 참이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거짓인 거죠.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를 붙이시다 보면은 내가 참이라고 적었는데 거짓이야. 그래서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번호가 건너뛰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참 2번이라고 생각한 거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붙이시면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틀렸고 어떤 걸 맞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판단하신 거에다가 숫자 붙여 가시면서 쭉 작성을 해보세요. A가 10이니까 참이죠. 참 1. 같지 않는 거는 거짓 1입니다. 들어가고 10보다 초과하는 거는 틀렸죠. 근데 포함하는 거는 맞았겠습니다. 그래서 참 2입니다. B가 10일 때 같냐는 같죠. 참이 3번. 이런 거 좀 어렵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천천히 보세요. 이런 거 볼 때 뭐부터 보시면 돼요? 연산자를 딱 끄집어내시고 이 중에 누가 먼저인지 보시면 돼요. 근데 대입이 늦어요. 엄청 늦어요. 웬만해서는 여기 먼저겠죠? 이걸 먼저 해보면 10이랑 같지 않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false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C에는 false가 담겨요. 그래서 이게 연산자로 계속 보시면은 보이는데 좀 뭐랄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런 개념 계속 생각하시면 약간 헷갈려요. 완전 색다른 거예요. 약간 독립적인 연산자.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 있고 이런 놈 있고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false인 거죠. 그래서 C는 틀린 거니까 우리 C만 보면은 틀렸다고 하면 돼요. 거짓의 3번. 참도 3번까지 했죠. 이 친구는 거짓이 거짓이랑 같냐라서 이건 맞을 거예요. 얘는 약간 부정의 부정 같은 느낌이죠. 이 자체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 그래야죠. 거짓이랑 같냐? 그러면 거짓이 같죠. 그 다음에 그 느낌표 하나 앞에다 대면 반전이라서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뒤바꿉니다. 그러면은 false에서 true로 바뀌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반전이 된 거를 또 반전시키면은 거짓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짓 4번이 되겠네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보고 참 5번까지 참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푼 게 맞았어요. 자, 불린 D는 true. 이제 D는 true, false랑 true랑 같지 않냐라고 물으면 맞죠. true가 되겠습니다. 참 6이겠네요.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딱 보셨을 때 이제 연산자가 그냥 많은 거예요. 연산자가 요거는 비교 연산자고 이 친구는 논리 연산자 이런 차이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교랑 논리 중에 누가 먼저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셨으면은 아마 비교가 먼저일걸요? 찾아보셔야 돼요. 뭐 같이 찾아볼까요?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이렇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했을 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요. 요 놈이 있어요. 이런 표가 항상 질비한데 비교하는 연산자가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친구.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비교. 그런 다음에 논리 연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났다. 그럼 대입 연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순서로 보는 거예요. 약간 감으로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내가 먼저 할 거는 좀 찍어냈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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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얘는 2, 2. 이렇게는 찍어지는데, 이제 1번에 끼리 중에서, 이 중에서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지 말아 볼게요. 자, 요거 해봐요. 요거 뭐 나옵니까? true죠? 얘는 true. 요거는 true. 같지 않냐가 false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볼까요? and죠? and니까 틀렸겠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도 and인데 이건 맞죠? 무조건 맞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치면은 and니까 이거의 결론은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거짓인 걸로 해가지고 거짓 5를 적어 보는 거죠. 두 번째 거는 비슷하죠. 같지 않다니까 틀렸고요. 2보다 작다한 거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5어로 합치면 틀렸네요. 요거는 거짓 6이다 해서 이제 돌려보셨을 때 거짓이 왜 안 나오지? 이게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사실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살짝 갱신됐나 봐요. 예전에는 맞게 나왔거든요. 거짓이 나와버려요.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였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뀐 거야 이거? 일단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그럼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true 다시 해보죠. true 그 다음에 true false에서 순서대로 갔을 때 이거 true 이렇게 true 이렇게 false 이게 이렇게 가야 false로 맞는 거거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true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5어였어요. 5어. 어디 나오죠? 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TTTF에서 순서대로 가는 경우라면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해서 true. 근데 이게 true랑 5어 했을 때 true 나오고 true, false, and니까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결과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갔을 때 true, 이렇게 갔을 때 and니까 false. 그러고 나서 이렇게 5어로 붙이니까 이게 true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인 줄 알고 했는데 안 나온 거였어요. 지금 결과가 다르거든요. 순서대로 갔더니 false가 나오는데 내 맘대로 막 위에 밖에서부터 올라가니까 true 나왔어요.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잘 이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바뀌었네요, 어느 순간. 네, 뭐 잘 안 되셨어요? 예, 예. 결론은 뭐예요? 이거 거짓이라는 거가 아니죠. 여기로 가면 이제 잘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중간에 5어로 바꾸면은 얘가 맞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됩니다.